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검색해보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아는 경찰 시작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보궐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선거운동도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선거법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뭐 함부로 누구에게 뭐 지지 표명을 막 했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겼고, 아니면 투표 과정에서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은 괜찮아요? 먼저 선거가 4월 7일 날 네. 지금 수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상은 만 18세 이상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가 가능하고요. 예. 선거 당일 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선거가 있어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네. 사전 선거할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투표일에 그 자기가 투표했다는 인정 SNS로 투표 인정하는 거는 확인이 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예. 기표소라든가 투표소 안에서 들어가서 안에서 찍거나 아니면은 투표용지 찍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금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증사실을 올리더라도 기표소나 투표소 안에서는 찍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는 뭐 우리 교수님이. 예. 근데 사실 이게 보궐선거 재선거라서 저는 선거를 안 합니다. 예. 경기도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서울 시민도 이제 또 그러면서 지역구에 또 구의원이나 또 시의원이 보궐된 거는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또 예. 부산 분들은 또 시장 선거를 하시지만 또 그러니까 이게 또 하는 분이니까 안 하는 분이 있어갖고 네. 그렇지만은 이 다양한 방식의 선거에서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뭐 인터넷 누리집이라든가 미니홈피라는 카페 같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게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개인이 내가 말하자면 뭐 여당과 야당의 후보를 만났더니 뭐 상당히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 이런 거는 이제 게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걸 찍어서 올렸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증샷 같은 거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예. 어떤 집단 예를 들면 후보자의 뭐 팬클럽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하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일종의 위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이요? 예를 들면 우리의 향후회나 정치회나 동창회, 산악회 이런 많은 그런 사적인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근데 이제 선거 기간 되면 이거를 급조해 갖고 만들어 갖고 무슨 산악회를 갑자기 그렇죠. 산악회 인양 만들었지만 사실은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기관이나 그 단체 보통은 단체겠죠. 네네. 그 단체나 보통은 그 단체의 대표 명의로 마치 그런 모임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양 하는 이런 행동, 이런 거는 선거운동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 87조의 단체 선거운동이라고 돼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팬클럽의 그 뭐 홈페이지 같은 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이거를 쓰는 건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단체의 어떤 명의인 양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네. 그 안에서 뭘 작성하는 건 된다. 이것이 좀 묘하지만은 사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의 팬클럽은 팬클럽 명의는 안 되고요. 예. 그 향후회라든지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 개모임, 사적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관 단체 명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 모르지만 단체 명의는 안 된다. 단체 명의는 안 되고. 예, 단체 명의는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흑색 선정 같은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대가 비방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비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선거 후보자의 인신공격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네. 그거 이제 허위일 경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편한테 흑색 선전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편을 붙이고 상대편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방법에 흑색 선전은 또 안 된다라는 걸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사적 모임을 했어요. 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어요. 예, 근데 네. 물론 요즘은 이게 모이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코로나가 아닌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근데 어느 당의 후보가 와서 예.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인사를 하겠다. 예. 뭐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그 하필 또 그때 그 밥값을 내준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회원들은 모르는데 회장이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 했다. 네. 이럴 때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모임에 그 회원들이 모두 다 묵인을 한 거냐?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몰랐는데 그것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아니면 알았지만 그래도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묵인할 경우에 다른 거죠. 보통은 이제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이런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런 게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선관위에 있는 분들이랑 또 이제 경찰들도 가서 이걸 증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등 옥신각신 해갖고 네. 만약에 이게 문제됐을 때는 그것의 몇 배의 그럼요. 그 네.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일반 개인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선거운동이야 후보들이 하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관여될 부분이 적지만은 실제 모임에 참석하는 어떤 시민분들이 이것이 어떤 모임 성격의 모임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 이제 요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주말에는 또 한참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기도 하는데 시끄럽다고 막 거기서 막 그 선거운동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벽보를 훼손한다거나 술 먹고 저녁에 밤에 가다가 사진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냥 찢어버린다거나 이건 안 되죠.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벽보를 네.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이하 벌금을 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 선거운동원 같은 경우는 선거 관계된 사람들 이제 그 폭행 협박이라고 우리가 볼처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또 받는데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이 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억압하게 폭행 협박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지금 고소 들어오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처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한 게 그런 겁니다. 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그 일요일 날 조용히 아침에 자고 있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마이크를 대고 떠든다. 네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편안한 안면도 중요한데 예. 선거운동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정 정도의 항의는 할 수 있지만은 말가를 거기서 위력을 사용하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명확히 그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예. 신고하세요. 저기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좀 자제시켜 주세요라고 112에 그렇죠. 신고하신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선관위나 아니면 경찰에 나와서 예. 적절하게 그렇죠. 이제 중재해 주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월 7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4월 2일, 3일 이틀간 금토 진행이 됩니다. 아는 경찰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이게 지금 뭐가 나왔다가 안 됐다가 지금 뭐 계속 이게 상황이 바뀌는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정리하기가 참 애매한 게요. 예. 이게 그 언론이 무엇인가 이제 발표를 하면은 경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예. 또 그 다음 날 또 그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네. 사실 이게 지금 상에서 정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오늘 오전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네. 일단은 그 경찰이 그 석 씨의 아이죠. 죽은 아이라고 판명된 그 아이의 사진 네. 말하자면 근데 그게 죽은 아이인지 어떤지 모르는 걸 왜 그 말씀드리냐면 그 사진이 사라진 아이일 수도 있고 죽은 아이일 것일 수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언론에 공개된 예. 어디 그 방송사에서 공개했던 그 사진 저도 신생아 봤는데 사진. 근데 그 사진이 3살 여자의 죽은 아이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우리가 행방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던
먼저 아이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사진들 10장 정도를 예. 파악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는데요. 예. 판독 불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초점이 다르고 예.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실제로 그 중에 어떤 사진은 바뀌기 전에 아이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나머지는 바뀐 아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아이가 한 아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다 바뀐 아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아이들의 사진 중에 판독이 돼서 이 아이와 이 아이 사이가 다른 아이라고 하면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진이 판독 불가로 나왔다는 거는 네. 그걸 확인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께,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언론에서는 여기저기 좀 말초적으로 뭐 갑자기 뭐 뉴스들이 막 나왔다가 사라지고 바뀌었다가 막 하고 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 확인이 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예. 그 2018년 3월 30일 날 출생을 했습니다. 그 31일부터 그 친모라고 주장한 성모 씨가 그 병원에 온 거예요. 네네. 왔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아이가 사실은 친상아보다는 좀 약간 더 오래된 나이로 본 거예요. 경찰 한 100일 정도 됐다고 봤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태어난 아이에서 4월 2일 날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네. 예의형으로 나왔어요. 네.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김 씨는 사실은 비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어떤 혈액형이 있다 하더라도 예형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못 나옵니다. 네. 그럼 예형이 나왔다는 거는 김 씨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4월 2일 전에 검사를 했다면은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신상아였을 때. 그리고 교수님 말한 대로 어린 나이에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발찌가 머리맡에 떨어져 있더라. 예. 그럼 일부러 발찌를 뗀 거 아니냐. 그 사진 나왔어요. 그거. 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피해자 속들은 일부러 벗긴 게 아니다. 벗어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혈액형이 그 아마 석모 씨 혈액형은 조회를 안 한 걸 알겠지만 그쪽으로 보겠거든요. 근데 검찰이 중요한 거는 혈액형도 김 씨하고 틀리고 또 DNA 검사해 보니까는 성모 씨하고 같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성모 씨가 출산한 것이다. 예. 라고 해서 성모 씨 PC 그 회사의 PC도 조회를 해봤더니 셀프 출산 즉 혼자 출산을 그래도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그 당시에 그 출산하기 전에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고 이렇게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지금 성모 씨가 출산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애 난 적도 없고 네. 그 당시 셀프 출산 그 PC도 개인기 아니다. 예. 회사 거 가져가 했기 때문에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자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알다시피 그 성모 씨의 그 남자 친구분들 그리고 통화 내역이 나왔던 분들을 해봤는데 DNA가 맞지를 않았어요. 여기서의 이제 그 성모 씨 가족이 반박 성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셀프 출산이 포렌식 됐다고 하는 PC 자체가 개인용 PC가 아니라 일종의 공용 PC 개념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네. PC였기 때문에 내가 검색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희박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셀프 출산이란 어떤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사람이 검색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네. 근데 경찰은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형도 신생아가 혈액형이 바뀌는 건 자주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면역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 혈액은 뭐 태어났을 때 한 번, 그 뒤에 뭐 한 번 더 하고 확실하게 한다. 이건 이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게서 미스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석 씨의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뭐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다 아니면 뭔가 그때 휴가를 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출산할 정도라면 남편이 알지 왜 모르겠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 씨의 남편은 어차피 관계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서 지금 세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니 경찰이 이거 너무 오랫동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너무 겉만 돌고 있는 건 아니냐. 계속 이렇게 바뀔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바뀔까가 아니고 경찰에서는 지금 DNA가 확보됐기 때문에 본인이 성모 씨가 자백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혈액형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적혈구 혈치형법이 있고 그다음에 혈치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 그러네. 적혈구 그거는 나와가지고 바뀔 수는 있는데 혈청은 2, 3개월 지나면 형성이 되기 때문에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했을 때 A형으로 나왔고 DNA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성모 씨가 자백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네. 자백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조회도 하고 또 금융조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로서는 맞는데 네. 성모 씨가 일반적으로 DNA라든지 증거자를 확보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자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끝까지 부인하고 가족들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네. 또 딸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럼 가족들이 공모한 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죽어도 자기는 안 했다. 근데 과학적인 데이터는 했다고 나온다. 예. 이럴 때의 경찰의 수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네.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 죽어도 저 DNA 국가수 못 믿는다. 네. 라고 얘기하면 강제로 입을 열 방법도 없는 거고요. 예.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권리도 경찰한테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어떤 과학적 수사 방법이라는 것이 개발돼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증거 더 이상의 어떤 반박을 예. 무너뜨릴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성모 씨가 임신한 걸 봤다는 목격자라든지 네. 실제적으로 뭐 이런 말 안 되지만 많은 사람을 조회해서 회사 내더라든가 다시 DNA 조사해가지고 친부가 나올 경우 가능하죠. 근데 지금 여러 사람 해봤지만 친부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성모 씨의 자녀인 건 확실한데 네. 그 보강 증거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모 씨가 부인하게 되면은 재판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물론 진술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술 플러스해서 보강 증거 있으면 처벌하는데 지금 증거는 있는데 진술은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추가로 보강 증거 없다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는 처벌할 수 같고 여기 말하는 그 영아 그 유아 사체 유기 미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어떻든 친부를 찾든지 네. 아니면 성모 씨가 임신할 당시에 목격자를 찾아야만 이 사항이 좀 종결될 것 같아요. 저는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왜냐하면, 전환이 필요하다. 예, 지금은 이대로 기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해버리면은 재판에서 검사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동결시켜 놓는 겁니다. 동결? 예. 그러니까 이제 기소하지 않고 예. 수사 중으로 해놓는 겁니다. 네. 해놓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과학적 증거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기소했다가 만약에 네. 어설프게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제대로 된 진실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죠? 만약에 사라진 아이를 못 찾게 되면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판결이 나버리면은 일사부재리에 걸려버리죠. 한 번 재판한 건 또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재판을 해버리면 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그건 이제 나오게 되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말하는 거고 네. 1심에서 무죄 나왔다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건 3심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기소하는 검사가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DNA는 확실한데 네. 보강증거 없다 싶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수사를 배제해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DNA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건 또 힘들거든요. 네네. 단지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에 참작을 할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안에 재판 기일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지금 확실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석 씨가 자백을 유도할 만한 증거를 들이대든지 네. 아니면 석 씨를 설득을 해서 자백을 받게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알다시피 경찰에서는 공개 수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도 있고 또 그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해서 어느 분들은 초창기에 차라리 공개 수사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지만 좀 늦었죠 지금은. 이 때문에 얼굴 공개를 지금 안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밀 수사다 보니까 경찰력도 소요되고 좀 더 수사하기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던 거죠. 계속 지금 뭐 구속 상태에서 지금 조사받고 예,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예, 것 같은데. 그렇죠.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며칠 안에 5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기소가 돼서 재판하는데 증거가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가 엄청 고생을 할 것이고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석씨 쪽에서는 일종의 보석을 그러니까 석방을 요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구속해 놓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증거를 분명히 찾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시간이 걸리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아주 드물지만 이런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수사 방식이나 입증 방식이 필요한데 아직 아마 우리나라의 경찰도 검찰도 이런 케이스는 다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면 뭐 마음대로 찾아봐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구속기간이라는데 재판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또 저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 보완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검찰에서 12일 안에 기소를 하는데 네. 10일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20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예. 기소가 재판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가능하니까 예.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석 신청을 하겠죠. 그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외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이 친모로 드러나서 좀 반전을 겪었던 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명확하게 뭔가 풀려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도 미궁에 빠지고 있고 왜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들이 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좀 이 궁금증들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837님께서 제가 이번 주 금토에 사전선거 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사전 투표인데 제가 운동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운동이라고 투표죠. 했어요? 네. 그랬나 봐요.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연예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한번 좀 챙겨보고자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친숙한 방송인이죠. 개그맨 박수홍 씨가 친형으로부터 수십 년간 출연료를 떼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친형이 데뷔 초부터 매니저 이 업무를 맡아왔었고 그동안 자산 관리를 형과 형수가 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91년도에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이제 기획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맡겼었는데 네.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두 개를 운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친형이 했고 가족이 네. 한 건데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갖다가 이제 불리든지 투자 같은 걸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박수홍 씨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없더라. 약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뭐 그런 데서 보면 한 100억 상당의 돈을 친형하고 친형수 네. 그쪽에서 자기들 재산으로 횡령을 했고 박수홍 씨한테는 뭐 상가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그 다홍이라는 거 있죠. 그 고양이. 네. 거기에 댓글에서 시작됐는데 또 손모 개그맨 같은 경우에도 이걸 또 터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뜨거운 하시가 되는데 간단합니다. 박수홍 씨가 버는 돈을 관리하는 친형이 네. 돈을 빼달려 가지고 축제를 했고 박수홍 씨는 가진 게 별로 없더라. 네.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 막으려고 시끌시끌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00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될 왜냐하면 있겠죠. 지금 네. 다른 뭐 매체에서는 100억은 말도 안 된다. 액수는 좀 다르다. 뭐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세무 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도 양쪽을 다 아시나 봐요. 네네. 그분도 액수는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인 건 맞지만 네. 그리고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확정할 수 없다. 그건 일단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이제 양쪽이 다 인정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개그맨 개인의 그 일상 사생활을 굳이 파헤쳐 볼 필요는 없지만은 예.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된 메인 이벤트에서 이분이 문제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또 많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깔끔하지 못한 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사업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몇 번 하고 그랬지만은 출연료 개념이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그 급도 있어요. 네. 저는 학급이죠. 아주 학급이죠.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유명한 저에겐 상급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고 얘기해 보면은 본인이 얼마 받는지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다른 출연자와 똑같습니다. 그 아.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받는 것의 적정 수준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매니지먼트 회사나 이게 또 형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박수용 씨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는 아니 자기가 얼마 받는지도 몰라? 자기 재산도 확인 안 해봤어? 그러니까 박수용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업계의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네. 형한테 맡겼다고 하면 모를 수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박수홍 씨를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태어나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상당히 좀 놀라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지금 상황을 그렇죠. 토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먼트를 형에게 맡겼고 그렇죠. 자기는 방송사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출연료, 이런 거 그렇죠. 출연료 같은 것들을 형이 관리를 해서 박수홍 씨의 노동의 대가로 이걸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돈이 자기한테 없고 형의 이름으로 형수의 이름으로 다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의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케어한 건 맞다고 그래요. 예. 그러는데 이제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수익료를 형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마곡지구에 7, 8개 정도의 건물이 있다. 건물은 아니고 상가란 거예요. 네. 근데 마곡동 상가가 평당 1억 정도 가거든요. 분양받을 때. 지금 임대료가 제가 마곡동에 있으니까 알죠. 마곡동 같은 게 임대료가 250부터 400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1층짜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7개라 그래서 100억을 잡은 것 같아요. 한 네. 14, 5억 가니까 상가가. 그리고 보통 임대료가 5천에서 한 300 정도 가니까 7개라고 그러면 몇천 받는 거죠. 요 내용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했을 때 박수홍 씨가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개 정도만 상가가 자기 거고 예. 나머지는 형하고 형수 명이 또 그 조카명으로 돼 있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이 가져갔는데 형하고 대화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과 형수가 뭐 해외에 가 있다면서요? 그거 여러 확인된 가- 겁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은 가 있는데 형수는 아니다. 이 얘기도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걸 뭐 미국에서 어디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네. 해외에 가 있다는 건 확실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좀 쟁점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겁니까? 법적으로 볼 때는 이제 횡령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족 상도회라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직계 친족 뭐요? 상도회. 친족 친족 상도회는 상도례. 뭐냐면은 내 부모라든가 직계 비속 전비속은 고소를 한다 못한다 자산범죄에서 고소가 안 돼요. 면제받아요. 그런데 폭력범죄는 다릅니다. 예, 예. 재산범죄에서. 직계 혈족하고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은 형을 면제하고 돼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형이 직계 혈족은 아닙니다. 단기 혈족이에요. 예. 그러면 뭐가 걸리냐면 여기에 동거 친족 같이 사느냐. 네, 네. 그러니까 형하고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동거했다 그러면은 박수홍 씨가 횡령이나 사기를 고소를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혈족이라 하더라도 따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액수가 알다시피 특경법상에 5억에서 50억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50억이 넘었다. 네. 액수가 그러면은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동거 안 했다고 한다면은 형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단은 둘이 만나야죠. 이거는 가족 간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법정 가겠지만 네. 이건 뭐 기본적으로 형제 사이라고 하면은 만나서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그 열심히 자기 활동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낮밤 없이 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활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누군가가 다 챙겨가 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최정옥님은 가족이 참으로 무섭네요. 친동생에게 어떻게 그리할 수 있나요? 성인혜님은 형만 믿고 방송만 열심히 일했을 듯한데 안타깝네요. KT주님, 배 교수님 학급 아니십니다. 갑자기 유튜브 들어와서 댓글 달게 만드시대요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